2019년부터 2020년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뽕에 빠진 대한민국이 됐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오디션 스타들에게는 유독 높기만 했던 타 방송국 문턱이 트로트 스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미스트롯 진 송가인은 1등 이후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다. MBC는 송가인 콘서트 실황을 단독 편성했는가 하면 마이리틀 텔레비전 이 라디오스타 전지적 참견 시점 등에 초대하고 나 혼자 산다에도 특별 출연시켰다. KBS는 지난해 2TV 해피투게더 4위 메리트로트마스 특집을 준비, 미스트롯 송가인 정미애 홍자 정다경 숙행까지 5인을 초대해 흥겨운 크리스마스 특집을 꾸렸다. 트로트 오디션 스타들의 경우 여느 오디션 스타들보다 나이도 사연도 다양하죠. 이미 무대에 선 경험이 있는 이들이 대거 등장했기에 노래를 듣고 보는 재미도 다양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청자를 사로잡았다고 생각해요. 금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는 식의 방송은 무의미해진 지 오래예요. 좋은 출연진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거죠. 미스트롯 이상의 관심으로 시작선을 끄는 미스터트롯은 첫 회부터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고 결과가 발표되는 마지막 회는 종편 역대 최고 시청률을 새로 썼다. 뿐만 아니라 최종 순위를 가리는 실시간 문자 투표는 773만 1781콜이 쏟아지면서 서버 문제까지 유발, 결국 예정됐던 방송 시간보다 이틀 늦은 14일에 발표됐다. 그렇게 탄생된 미스터트롯 진선미 이명웅 영탁 이찬원은 물론 TOP7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바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미스터트롯에서 이어지는 토크 콘서트 미스터트롯의 맛 뽕 따러가세 시즌2로 시청자와 만난다. 뿐만 아니라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 MBC 라디오스타, JTBC 아는 형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출연을 약속한 상태다. 이 외에도 이들을 섭외하기 위해 다수의 프로그램이 줄 서 있다는 전언이다. 송가인 모시기, 유산슬 모시기에 이어 미스터트롯 모시기가 이미 시작됐어요. 시청자가 좋아하는 출연진인 만큼 당분간은 이들을 향한 러브콜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옛날 음악으로 치부됐던 트로트를 이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기고 있어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의 성공과 유산슬의 활약도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패션도 점점 자신만의 스타일이 중요해지는데 음악만은 왠지 눈치 보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좋은 음악을 함께 듣고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온 만큼 이 트로트 신드롬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0대 여심이 미스터트롯에 반응하는 까닭. 미스터트롯 50대 누나들 마음을 흔들다 TV의 시대가 저물고 유튜브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최고 시청률 38.5%를 기록하며 TV의 저력을 다시 실감케 한 콘텐츠가 있어요. 바로 TV조선에서 방영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인데요. 마지막 결승전 방송에서 진행된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는 최종 773만 1781콜이라는 유례없는 문자 투표수가 몰리면서 서버가 터졌고 어쩔 수 없이 최종 우승자 발표를 보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을 정도예요. 이 프로그램의 주요 시청자는 중장년층. 이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에 땀 쥐게 하는 어려진 트로트, 먼저 신선함이에요. 트로트의 주 향유층이 아니었던 1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 가수들이 나와 트로트의 붐을 이끄는 모습이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기존 무대가 아니라 오디션 포맷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도 한몫했죠. 무명 가수를 재조명하고 신예들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태권도, 마술, 댄스를 망라하며 매력을 발산하는데요. 내가 응원하는 원픽 가수가 우승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프로그램에 빠져드는 건 무리가 아닐 거예요.
더불어 내 새끼를 응원하는 덕후들의 등장도 자연스럽고요. 덕후들에 위해 인히어로, 찬도, 프린수찬 등 출연자들의 다양한 별명이 탄생하며 프로그램의 인기를 높이기도 했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콘텐츠의 접근성이 높아졌고 확산 속도 또한 빨라졌으니까요. 유튜브의 콘텐츠 전파력을 아는 방송사들은 콘텐츠 소비자가 즐길 수 있게끔 본 방송 이후 발빠르게 공연을 편집해서 올리고 있어요. 인기의 중심에 있는 미스터트롯은 유튜브 공식 계정을 만들고 인기곡들을 모아 연속 듣기 콘텐츠 등을 만드는 등 소비자의 니즈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출연 가수들이 부른 코로나19 퇴치송 영상은 19일 기준 551만 회를 기록했어요. 방송사 입장에선 방송 이외에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TV에서 한 번 듣고 아른거리는 노래를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무료로 끊임없이 들을 수 있게 됐으니 상부상조인 셈이죠. 중장년층의 목마름을 해소한 시의적절한 킬러 콘텐츠였다는 분석도 있어요. 아이돌 문화로 국한됐던 K-팝 주류 문화에서 소외돼 즐길 거리가 많지 않았던 중장년층들에게 트로트는 빛과 같은 존재인데요. 요즘 트렌드에 맞춘 편곡으로 기존 명곡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곱고, 레트로를 새롭게, 뉴, 즐긴다는 뉴트로에 요즘 트로트만큼 적합한 예가 없죠. 트로트가 불러올 경제효과 고된 밥벌이와 지루한 살림살이에 지친 중장년층들에게 트로트는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새로운 즐길거리이자 삶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트로트주 소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장년층은 TV 시청률을 좌지우지하는 세대인 동시에 실구매력이 가장 높은 집단인데요. 미스터트롯을 방영한 TV조선은 순수 광고 매출로만 약 100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고,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연출한 서혜진 PD의 몸값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벌써 50억 베팅설까지 제기되는 분위기라고 해요. 트로트 열풍이 몰고 올 경제적 파급 효과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2016년 미워요, 소나기로 데뷔하고 2017년 머디중원디를 발표하고 활동 중이다. 2020년 1월부터 방영되는 미스터트롯에 참가자로 출연 중이다. 임영웅은 지지가 사엄이 화국이 되는 온통 불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형제 자리인 간목마저 정화를 도와주게 되니 불만 하나 더 만들어주는 셈이 된다. 불구덩이에서는 수기가 필요하지만 온통 불바다의 상황에서는 토, 식상을 써서 먼저 화기를 조금 빼준 다음 금, 재물, 수, 관성, 의 순서로 화기를 잡아야만 할 것으로 본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자리에 신금이 앉아있지만 너무 뜨거운 화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타 들어가게 되니 좋은 분이어서 일찍 여윈 것으로 보인다. 모궁에 역시 오화를 얻었으니 어머니와도 성격이나 마음이 잘 맞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뷰에서 자신은 불효자라고 밝힌 적이 있다. 어머니와 맞지 않다기보다는 비겁들 사이에서 인수가 힘든 사주이니 어머니가 도와주지 못하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보아야겠다.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전관의 힘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앞으로는 좋은 세월을 살아갈 것으로 보이며 선하게 생긴 인매와 눈은 그래도 큰 뜻을 품은 듯 무게가 있어 보인다. 그런 매력으로 여성들의 모성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은 신묘대운 중 경자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해운에서 갑경충은 하고 있지만 신앙한 경우에는 오히려 충을 더 기뻐하며 바쁘게 활동하는 것으로 쓰기도 하므로 이번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른 후보자의 사주를 아직은 보지 않았으므로 누구의 운세가 더 좋을지는 의문이지만 깔끔한 이미지와 가슴을 울리는 매력적인 표정 그리고 신내림 같은 목소리는 그가 지금부터 새로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여러 곳에서 콜을 받는 인기남이 될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비로소 33세가 되는 경인대운과 계묘년이면 정상을 노려볼 만큼 운세가 좋은데 같은 비견은 도움이 안 되므로 구설해. 모르지 않도록 자기 이미지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고 배우자 자리 또한 겁재가 앉아 있어 여성이 친구라면 좋겠지만 배우자가 된다면 자신과 많이 부딪히고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 대운이 금과 토와 수의 기운으로 가고 있으므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재물로서 보답을 반드시 받을 것이지만 비겁이 많은 사주는 언제나 나의 재물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재물은 내 복만큼이려니 생각하고 재물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다듬어 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필자 나유정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들 개개인의 이성을 동양철학과의 상관성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동양학의 신비에 매료되어 교사를 퇴직하고 원광대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하는 한편 나유정역 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레이디 경양 이달의 운세 작가로서 10년간 집필함. 개인 상담도 해드립니다. 상담료가 있고 전화와 면담 등 모든 상담은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